자, 교재는 734페이지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번 갑니다. 자, 일체의 이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포기와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했을 때 하나여 성립한다. 맞죠? 자,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범과 관계가 있을 때는 33조 본문에 따라서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지문. 자,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이죠. 그리고 계속범이고요. 계속 존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 5번 세무공무원은 통고처분 고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문제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검찰 7급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직권남용죄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되는 결과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 결과 발생은 당연히 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인과관계가 연결되니까요. 2번에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했을 때 직권남용이 되죠. 자, 3번입니다. 자,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판단입니다. 자, 이 4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때는 밑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단지 보조하게 하였을 때는 그때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법형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5번. 1번 가죠. 풀었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는 일을 하였을 때는 직무집행이 자신의 직무집행을 귀결될 뿐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권리는 공법상 사법상 불문합니다. 3번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하여 기자 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치안본부장이. 자, 그래서 두세 번 고쳐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두 가지 모두 다 해당할 때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성립하게 되고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경이 됩니다. 자,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10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리을, 동그라미. 1번에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방임,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와 같은 경우를 말하죠. 자, 개인적 친분에 근거하여 단순히 지원을 권유했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만으로는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직무유기 교사죄인데요. 공무원이 수인이다 라 하더라도 한 개의 직무유기 교사죄면 될까? 인데 한 개가 아니고 공무원별로 각각 됩니다.
됐어. 리을 번. 자, 법령상 보호할 이기면 족하다 했죠? 그러면 공법상, 사법상 가리지 않습니다. 미음번 수고비로 받은 부분, 그리고 밑에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부수적 비용에 불과합니다. 뇌물 받을 때의 하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뇌물 받은 액수에서 공제를 한다 안 한다?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제한다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지자체장이 미리 다 결정냈어요. 승진 대상자를 다 결정했습니다. 자, 인사위원회를 하여금 자신이 결정했으니까요. 자신이 특정 후보자들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죠. 썩 바람직하진 않는데 이것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직무집행 일환으로 행해졌다면 비밀요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했다. 형식적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이다. 라고 볼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충대충 했기 때문에. 그렇죠? 태만, 분망, 착각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되질 않아요. 의식적인 방해 포기라든지 직무태만 그 정도가 됐을 때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이 정도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경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작성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석방했고요. 또 압수조서 목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도 석방했다는 거죠. 그럼 경찰관이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병가 중인 자는 단독으로는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 없다 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돌려주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 법만 해당되는 증거인멸죄만 될 뿐이죠.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회의 전에 발각되어서 도청기가 제거되었다면 현실적인 권리가 침해됐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수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서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2번하고 4번입니다. 문제 섞어놨기 때문에 복수정답 나온 것 뿐입니다. 자, 1번 가보죠. 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또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동그라미 2번 그랬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직권남용은요,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퇴임을 하면 그 직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직권남용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퇴임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퇴임 후의 공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인데 여기까지 맞아요. 자, 퇴임 후라도 예외적으로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봅니다. 그때는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3번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을 말하죠.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4번
일반적 직무권한 맞고, 그 밑에 일반적 직무권한 맞고,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자, 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없이 했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라고 볼 때에는 이것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된다 X. 14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은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함을 요한다. 이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쟁의행위 구조조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검찰청하고 조폐공사 관계에 있어서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쟁의행위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일반적 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화통화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죠. 상급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중단시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사건을 갖다 버릴 건 아니잖아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죄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에 두 개. 한 개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수사를 중단시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해 무슨 권리 행사를 방해했어요? 수사권.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 죄가 될 뿐이지 이 사건을 다른 데에 이첩시켰다. 그게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 죄는 성립하지 않고 요죄 일죄로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4번 일반적 권한 맞고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한다. 세무공무원이 감금하는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치?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1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1번에서는 모든 경우가 다 직무유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2번은 많이 봤죠. 술 마시고 화투를 쳤다. 근데 인계인수를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3번 모든 게 다 직무유기가 되는 건 아니고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와 같이 되었을 때 직무유기가 됩니다. 인계하지도 않았다, 기재해 두지도 않았다, 직무유기죠. 1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직무집행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수행했다가 나와 있잖아요. 자, 계속 중이다. 그리고 잠정적 판단을 그것도 누구에게? 대상자에게 전달했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비밀누설로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권한 외의 행위를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보는 거죠. 자,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을 했다는 거죠. 퇴직한 다음에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뇌물수수가 됩니까? 뇌물수수는 현직일 때, 현직이 아니잖아요. 퇴직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직 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뇌물 약속이라든지 뭐 사후수뢰죄라든지 그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근접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뇌물수수는 안 됩니다. 현직자가 아니라서.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위죠. 즉 시범이다. X. 2번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의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가 됩니다.
자, 직권남용에서 따옴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별개죠. 별개의 요건입니다. 자, 4번. 두 가지 다 해당될 때에 전자만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 더 큰 부분이라서 전자만 성립하고 후자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어떤 범죄든 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 다 필요하죠. 그래서 맞고. 자, 2번 풀었습니다. 수사 중단 있고 이첩이 있는데 수사 중단이 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제외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다? 권리행사 방해다. 이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X. 여기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3번 또 나왔네. 잠정적인 판단을 대상자에게 건네준 것은 비밀누설이라 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직무유기가 되는 건 아니고 의식적인 방해 포기가 있을 때 직무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9번을 갑니다. 해간부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검찰, 경찰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법관은 아닙니다. 자, 공판 청구 후에 공표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되려면 공소제기 전에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후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환경이 아니죠. 승낙이 있더라도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법익이라서 승낙이 CR이 안 먹힙니다. 자, 상관 동료에게 보고하는 것은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되죠. X. 이건 수사활동상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됩니다. 자, 미인번 가보면 직무 관계 없이 알리게 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되지를 않게 되죠.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